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좀 저녁 늦은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긴급하게 좀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0번째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내일이 8월 17일, 토요일이죠. 아마 내일 토요일 오후에 이 아리셀 공장 이 화성 이쪽으로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많은 사람들 한 1,500명 정도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 아리셀 희생자에 대해서 분향을 하고 그다음에 추모제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지금 화생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 거기에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7일 17번째 이 희망버스가 출발을 한다. 뭐 이런 뉴스. 네, 뭐 국내 언론에서도 상당한 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버스가 뭔지 우리 동포분들께서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희망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일요일이 49제였죠. 그래서 조계종이 주축이 돼서 이 49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가 모두 23명이죠. 현재 아마 장례를 치른 그 희생자 가족은 16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가족은 아직 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고 이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완결이 되고 나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장례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유가족 대책위에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중국 동포 유가족들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 이 중동포 유가족들, 뭐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50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상당히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50여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좀 이게 진상규명도 이루어지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빨리 이 보상과 관련돼도 매듭지어야 뭐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 그리고 보면은 국내 언론이라든가 이 정치권에서도 이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난 8월 12일 이 광화문 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 희망버스 이번에 이제 17번째라고 합니다. 이거를 띄우겠다고 하니까 또 언론들이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째 이렇게 뜨게 되는 이 희망버스가 과연 우리 유가족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뭐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노동부가 지금 수사본부를 이렇게 별도로 해서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인가요? 경찰청하고 이 노동부 쪽에서 함께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 결과 최근 뉴스, 조선일보가 8월 13일 날 보도한 겁니다.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비상구 대피 방향 반대였다. 이런 제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13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지난달 그러니까 7월 3일부터 그러니까 7월 16일이죠. 그때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65건을 적발을 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그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그 문제로 지적된 게 뭐냐면은 이 비상구가요. 이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인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 비상구 하면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문을 밖으로 밀고 열을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으로 당겨서 열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인화성 액체에서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국소 배기장치 제어 풍속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셀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도 실시하지 않았고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작업장 내에 게시하지 않았고 또 관련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용부는 이 같은 82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그런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유가족 측에서는 지금 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이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경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가족 측에도 얘기도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쨌든 경찰청하고 이 노동부 쪽은 이 수사 결과가 어떤지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뭐 82건의 위반 사항, 네, 또 62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그렇게 해서 사법 처리를 할 것이다. 뭐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인재라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를 수치상으로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빨리 이제는 이 회사 측 관계자라든가 대표에 대한 이 처벌도 내려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대표 회사 측의 어쨌든 그 잘못, 이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이 잘못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여기에 따른 이 보상 관계도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중에 어쨌든 50여일이 지났지만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고 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희망버스를 띄우겠다. 이렇게 지난 8월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이 계단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가지니까요, 많은 언론들이 또 관심 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버스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희망버스가 무엇인가? 2010년 10월 20일, 네, 이때 이제는 한진중업 파업 사태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한 14년 전 얘기죠. 당시 크레인에 올라가서 이 고공시위를 벌였던 김진수 민주노총 부사부문부 지도위원과 조합원들 이들을 좀 응원을 하기 위해서 2011년 6월 11일 이 고공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김진수 지도위원을 응원을 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시위 현장에 이 집결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6월 11일 거의 그러니까 한 8개월 동안 이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 이 크레인에 올라가서 이 농성을 한 아주 기록적인 그런 농성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빨리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 버스를 타고 이 시위 현장에 모여서 김진수 의원을 응원을 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 희망버스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버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으로 희망버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 한진중공업 사태 때는 이렇게 해서 희망버스가 5번에 걸쳐서 운행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현대차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또 밀양 이 송전탑 건설 중단, 또 쌍용차 해고자 복지, 또 톨게이트 정규직 전환, 대우조선 비정규직 차별철폐 농성장, 네, 이렇게 해서 모두 16번의 이 희망버스가 운영이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자들에 대한 이 권익 신장을 위한 그러니까 시위 현장 거기에 증언하기 위해서 이 희망버스가 이렇게 운영이 됐다 이것이요. 그만큼 이제는 이번에는 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 현장 52여일이 이렇게 지나도록 해결된 것도 없다. 또 빨리 거기에 유가족들도 지칠 대로 지친 어떤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는 희망버스가 움직인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7번째가 되는데요. 이번에 17번째 움직이는 희망버스, 이 죽음과 이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다. 뭐 이렇게 해서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아리셀 폭발 사고 현장 거기에 다 집결을 해서 지금 거기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분향도 하고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화성시청 이 추모제가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합류를 해서 또 이렇게 유가족 대책위에 어쨌든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희망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 결국은 최후적으로 저는 국민적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희망버스를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법으로 법대로 하면은 시간만 질질 끌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법률가들도 정말 희망버스를 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또 지금의 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뭐 검찰에 올라가도 조사도 더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좀 뭔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그런 측에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50여일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희망버스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책위에 남아있는 유가족 대부분이 중국 동포 유가족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뭐 어디에 의지할 곳 없고, 결국은 이제는 대책위와 이쪽에 의지해서 빨리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좀 굴뚝 같겠죠. 그래서 내일 17일 희망버스의 걸은 기대가 유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전국 30군데에서 이 희망버스를 타고 한 1,500명 정도 법률가를 비롯해서 이 시민사회 또 단체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동포들이 이거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재 참사 좀 하루빨리 좀 매듭 짓게 되는 그런 촉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앞서 이번에 진상조사 뭐 농부하고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뭐 80몇 건 뭐 위반 사항이 있고 뭐 60몇 건 넘게 이미 검찰에 송치해서 사법 처리할 거다. 그 수치만 보더라도 이번 화재 사건은 뭐 인재임이 확실한 거죠.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리셀 공장 뭐 대표서부터 이 관련자, 이 책임자들은 빨리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래서 정말 온동안 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협조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뭐 이 법망으로 피하려고 하고 시간만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거 버리고 빨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희생자 가족들의 그 어려움을 좀이라도 빨리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내일 희망버스 한번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같이 뭐 그 현장에 가 보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그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동포 유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함께 빨리 해결을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으고 희망을 주는 그런 8월 17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